1700년 한국 불교 역사 이래 사찰 습과 관련한 첫 전문 연구기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사찰림의 가치와 기능을 재평가해 후세까지 잘 보존하기 위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만큼 연구소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부풀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앞으로 있을 조직 개편을 계기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1월 중앙종회 정기회를 앞두고 종단 핵심 정책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와 마주해 의정 갈등 현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치권과 당사자인 의협에서 일찍이 중재 역할을 요청했던 만큼 이번 대화에 쏠리는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화성 용주사의 수륙제가 올해는 유주무주 고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것은 물론 화성 아리셀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용주사 수륙제의 국가 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민관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는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각회 소속 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민생이 실종되고 여야 대치 국면만 이어갔지만 불자 의원들은 송곳 질문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확정하는 11월 중앙종회 정기회를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에게 종단 핵심 정책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그동안 유지됐던 조직을 처음으로 개편하게 됐다며 종단 조직 개편을 위한 종헌과 종법이 개정됐고 마무리 작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상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떠오른 만큼 불교가 주도적으로 선점해 세계 지성인들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선명상 대중화를 기치로 내걸었다며 선명상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종단이 이제 시대적으로 좀 더 진취적인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사회적으로도 좀 선도하는 그런 이제 그 불교적 영향을 갖기 위해서 그런 조직이 지난 94년도 개혁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은 내년에는 강남 봉은사 일대에 건립 예정인 12.7 법난 기념관의 기본 설계를 진행해 종단 역대 최대 불사의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3차 교구본사 주지회의에는 모두 27명 가운데 대리 참석을 포함해 17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사찰림 연구소가 창립 10년 만에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숲 전문기관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함께한 사찰림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구심점으로서 종단 안팎에서 사찰림 정책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림 연구소가 종단 종령기구로 새롭게 출범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출범식에는 연구소 이사장 진우 스님과 대표이사 원명 스님을 비롯해 백양사와 은혜사 주지 스님, 산림청장,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고요함과 지혜를 선사하는 소중한 터전인 숲과 함께 불교는 수행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찰림 연구소는 사찰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그리고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 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다할 것입니다. 숲의 종교인 불교가 1700여 년간 보존해온 사찰림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의 1.4%를 차지하며 540여 개 사찰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큰 사찰에서는 상감 소임을 더 사찰림 파수꾼으로 노력해왔으며 오늘날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문화 자원으로 사찰림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상감이라는 소임을 스님들에게 부여하여 사찰림의 형성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신 불교계의 헌신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찰림의 보존과 가치를 연구하고 나아가 사찰림을 통한 상구보리 하화 중생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를. 지난 2014년 사찰림 연구소를 창립한 초대 이사장 종수 스님은 사찰림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사찰림에 대한 연구와 보존 활동에 나섰습니다. 사찰림 연구소의 활동은 종단 내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종령 기구화가 추진되었고 이번에 총무원 직속 기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번 출범식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종수 스님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습니다. 사찰림 연구소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시고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종수 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사찰림의 가치 정진과 공익적 기여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사찰림 연구소는 출범식 직후 한국의 사찰림, 미래 천년을 내다보다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살림학자인 전영우 국민대 명예교수가 사찰림이 걸어온 길을, 연구소 장영환 사무차장이 사찰림이 나아갈 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미래 천년을 위해서 사찰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부 정책과 사찰림이 상생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좀 해내야 되겠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우리 사찰림 연구소가 꼭 역할을 해야 되겠다. 종령기구로 새롭게 태어난 사찰림 연구소는 안으로는 사찰림의 종교적, 생태적 가치를 복원하고 밖으로는 관련 정부 부처와 정책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불교와 천주교, 원불교 등 5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한의사협회와 마주해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부터 의료 인력 확충, 적정수가 산정 등 뜨거운 감자를 놓고 종교 지도자들은 평화적인 해결을 호소하며 중재에 나섰는데요. 앞서 정치권이나 의협에서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중재자 역할을 적극 요청했는데 과연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료단체장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뵙겠습니다. 8달째 계속되고 있는 의료 대란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내 종교 지도자들과 의료인들이 머리를 맞댄 자리입니다. 불교계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천주교 이용훈 주교,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이, 의료계 측은 이면택 의협회장을 비롯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회적 어른들도 워낙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진영의 그런 색깔들이 서로 이제 놓여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 종교 지도자 협의회 수장님들께서 일단은 국민들이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활동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정말 이거는 인간 대 인간으로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종교계 인사들과 의료인들이 각자 자리와 현장에서 듣고 경험한 의료 공백 상황이나 각계 입장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정치적 진영이나 의료계의 이해관계에 밀려 응급의료 대응이나 필수 진료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데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의료계도 전공이 다르고 수련이 다르고 의대생들 다르고 교수 다르고 또 직접 그 병원에 있는 그분들 입장이 아쉬운 그런 면 심치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좀 단계는 낮추지만 조금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췌장암 한 환자조차도 내년 6월에나 그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제일 문제는 국민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 사태를 잘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하지만 종교지도자 협의회와 의료인들이 모두 모여 소통한 건 처음이었던 만큼
전공의 복귀가 이뤄지지 못한 교육 현장이나 중증 질환에 대응할 의료 인력 문제 등 민감한 부분까지 협의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의료계와 정치권이 종교 지도자들의 중재를 요청한 건 올해 초부터였습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주요 대형 병원들이 집단 휴직 계획을 밝힌 지난 4월, 이면택 의협회장은 임기 전 당선인 신분으로 진우 스님을 찾아 갈등 해소에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차례로 조계종을 방문해 의료 공백 사태의 신속한 해결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정치권과 의료계 안팎의 요구, 불교계 진우 스님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해결 의지가 더해진 이번 회동은 종지협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습니다. 5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부와 의료계 양측을 비롯한 각계 입장을 더 폭넓게 수렴한 후 여야 의정협의체에 중재안을 제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용주사가 수륙대제를 봉행하고 화성 아리셀 참사 등 지역의 고통과 고혼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고려시대 시작돼 천년의 역사를 품은 용주사 수륙제는 향후 국가 무형문화유산 지정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 아래 고혼을 인도하는 취타대의 나발과 나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조계종 이교구 본사이자 고려 태조 23년부터 수륙제를 이어온 우리나라 최초의 수륙도랑 용주사에서 봉행된 7번째 수륙대제. 천막 아래 모인 사부대중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수륙 영가들의 깊은 곳까지 닿아 위로하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영가들의 그 깊은 곳까지도 달래려는 큰 뜻이 있지 않나 싶고요. 부처님의 큰 자비의 꽃 속에서 논일 수 있는 그런 인연의 자리가 됐으면 싶습니다. 주지 성효 스님은 특히 용주사의 수륙대제가 내년에는 국가문화유산 등재와 해외 진출 등 천년간 이어진 대표적인 국가 행사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주무주 고혼 구제를 위해 봉행된 수륙제는 중국 양나라 무제에서 시작됐지만 우리나라에선 고려 태조 23년인 940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용주사는 고려시대 의식 절차를 계승해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수륙대제를 복원했습니다. 법요식에서 영가 법문에 나선 자강대종사는 생명 존재의 근본은 마음이라며 우리의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이어져 있다고 수륙제의 의미를 설했습니다. 우리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창조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불교는 인연법을 믿는 것이고 연기법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 존재의 근본은 마음이라는 것,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 일체유심조. All things are created by the mind. 이상.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화성, 수원시장 등 지자체장은 지난 8월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의 희생자들에 대한 극락 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아울러 용주사 수륙대제가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속 전통의 유산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형문화재로서 온 국민이 함께 기리고 기념하고 또 끝을 새기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이번 수륙대제는 BBS 불교 방송의 인기 프로그램 싱싱라디오 오픈 스튜디오가 현장에서 열렸고 김덕수 사물놀이패 등 지역민들을 위한 전통문화 축제도 곁들여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우주 유주고원의 넋을 달래온 사찰 용주산 수륙제가 불교 의례를 넘어 국가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화성 용주사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가 4년 임기를 마무리하며 전국의 스승들에게 임기 원만회항에 대한 감사를 나타냈습니다. 도진정사는 어제 서울 총인원에서 종단 최고어른 덕일 총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추기 스승강공 예참불사에서 종단의 머슴이 되겠다는 약속으로 임기를 시작했지만 부족한 점 또한 있었다며 스승들의 응원이 원만한 임기 회항의 밑바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또 허물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또 응원해 주시고 수원해 주신 그 덕분에 또 많이 이렇게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도진정사와 함께 임기 회항을 앞둔 교육원장 효명정사도 종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새롭게 선출될 통리원장과 교육원장이 종단 발전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22대 정기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정치 현안과 정부 정책 등을 놓고 다양한 문제 제기와 여야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이슈의 중심에 선 여야 의원들 가운데 국회 정각회 소속 불자 의원들의 질타와 질의가 돋보였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3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국회 정각회 소속 불자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이자 윤석열 국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겁이 없다,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조정해서 수익을 왕창 얻어도 대한민국 검찰이 다 봐주고 무혐의로 풀어줘요. 이거 영화에도 영화보다 더한 시나리오입니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한이가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대중을 배신하고 아티스트 인권 침해 논란까지 일으키는 막장 드라마라고 질타했습니다. 천태종 중앙신도회장인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은 엑스트라도 노동자성을 인정받는데 급여가 많다고 꼭 그 사람이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외관 계약서만으로 모든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받는 급여의 수준으로만 또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질이 중요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놓고 야당이 침묵한 것에 대해 국회 정각회장인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사는 본점 지역 이전 법안에 찬성했던 야당 의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산 시민에게 희망 고문만 이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산업은행 본점 지방 이전에 찬성을 하시고도 지금 와서는 그 산업은행 본점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 반대 내지는 위헌적인 입장에 서 계셔서 매우 의아한 마음이 듭니다.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KTV 국악 공연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 황제 관람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이모경 의원은 8,600만 원의 예산이 공연에 투입됐고 4개 업체와의 수의 계약이 이루어진 점이 의아하다며 이런 예산 집행이 김 여사를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인 행사가 아니라 무관중 행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무관중 행사에서 이렇게 원형 테이블부터 시작해서 앰뷸런스, 의전 15명, 꽃 장식 준비하나요, 안 하나요?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가 민생을 외면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상생을 앞세운 화쟁 정치를 추구하는 움직임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17교구 본사인 김제 금산사가 1425주년 계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사부대중은 태공당 월주대종사가 남긴 가르침을 계승해 제2의 깨달음 사회화를 선언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2천여 명의 금산사 사부대중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지금 뭐해? 지금 뭐해?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지금 뭐해를 화두로 젊은이들의 신나는 무대도 펼쳐집니다. 56억 7천만 년 뒤에 나타나 3회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륵도량 금산사가 계산 1425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중론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보고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금산사는 태공당 월주대종사가 주창했던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계승해 발전시킨 제2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을 줄이며 자비와 참된 보살행의 길을 걸을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서로가 자비의 마음으로 연결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개산을 축하하는 자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서거석 교육감, 정성주 김제시장, 정원율 익산시장 등 사부대중 2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임진왜란 때는 승병들과 함께 나라를 지켰습니다. 또 따스한 마음과 아름다운 풍경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쉼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행사는 전북무형문화재 영산작법 보존의 스님들 집전에 달해제를 시작으로 계산대법회, 모악산 금빛가요제, 만등점 등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1400년) 동안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미륵부처님의 희망을 전해온 금산사.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 지금의 나를 살피고 보살행으로 선한 인류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서울 서남권 포교 거점도량 조계종 국제선센터가 지역사회 구성원 간 소통과 교류를 모색하는 자비나눔과 사찰음식 체험, 수계식을 함께 펼쳤습니다. 국제선센터는 지난 20일 양천구 목동경 내 대적광전에서 자비나눔 전달식을 갖고 백중 49일 기도 동참자들이 모은 생활용품 2,000세트를 양천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이어 국제선센터 3층 공양실에서는 사찰음식의 전통과 가치를 알리는 체험 행사인 사찰 채식을 나누다가 열려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구운 야채 양념과 연두부 야채덮밥 조리법이 공개돼 큰 호응을 얻었고 국제선센터 주지 법원스님과 이기재 양천구청장, 황희 국회의원 등은 사찰음식으로 점심 공양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경내 대적광전에서 정기 수계식이 봉행돼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신청자들과 국제선센터 청년회 소속 불자들, 양천경찰서 불자 회원들이 오개를 받고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3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